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신경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식은 얼마나 채워져 있나요? 30%? 50%? 네, 그럼 잘 오셨습니다. 오늘 건전지에서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100%까지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 정보들부터 그리고 관심을 가질 만한 건강 상식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노인 돌봄 사업 6개를 통합 개편해서 1월 2일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종류의 서비스냐고요? 네, 서비스의 종류로는 6개가 있는데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등 6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뀐 것이냐 하면요.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단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받던 A 어르신이 스스로 후 이동이 불편해서 단기 가사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이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동시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의 폭이 하나에서 2개 이상으로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소식은 코로나19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감염자의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고 합니다. 감염되면 약 2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무증상 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일단 마스크 종류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너무 높은 수준의 그런 차단율을 보이는 마스크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KF94, 95 이런 마스크를 찾으신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환자 진료를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차단율을 가진 마스크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마스크를 쓰고 30분에서 1시간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30분에서 1시간 후가 되면 또 마스크가 비틀어져 가지고 새어나오게 됩니다. 결국 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미 예방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또 그런 마스크의 경우는 굉장히 고가인데 그 마스크를 30분에서 1시간마다 갈아 낄 수는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 마스크죠. 보건용 마스크라고 해서 이런 정도의 일회용 부직포 형태가 기본인 이런 마스크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는 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데요. 마스크 착용을 할 때 중요한 게 이 앞면을 가능하면 만지시는 게 아닙니다. 착용할 때부터 반드시 귀에 거는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양쪽 귀에 건 다음에 중요한 게 코 부위입니다. 이 코 부위에 철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눌러서 여기가 이렇게 밀착이 되게 하고 코와 입을 동시에 가리는 겁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내려서 코를 내놓고 답답하니까 다닌다. 마스크 착용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입을 열면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코와 입을 동시에 가리고 이쪽 위에 철사 부분을 이쪽에 꼭 맞춰서 이렇게 끼고 다니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면 또 말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되면 이 앞부분이 젖게 됩니다. 이 숨 쉴 때 들고 나는 수분 때문에 이렇게 젖게 되면 바꾸셔야 돼요. 새 걸로. 이미 젖어버리면 필터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꾸셔야 되고 마스크를 뺄 때는 이 앞부분을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이 고리 정도만 잡고 이렇게 빼신 다음에 휴지통에 이렇게 손가락만 잡은 상태에서 버리시고 소독제를 이용을 해서 손바닥, 손등, 그 다음에 손가락 깍지 사이,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톱 쪽 이렇게 잘 비비시고 나면은 끝입니다. 이처럼 일반 마스크여도 밀착시켜 사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을 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워낙 이제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출퇴근 시간에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서 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충분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누군가 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전파 가능한 질병이 있으면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 밀집된 형태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중교통 공간에서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대중교통 안에서 이제 쓰러지거나 뭐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손잡이를 잡게 되는데, 아무래도 겨울철이니까 이제 장갑을 착용하고 다니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장갑을 좀 끼고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런 손잡이를 잡거나 그러면 좀 예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한 다음에 그 대중교통시설 출입구 쪽에 보통 손위생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없다면 휴대용을 작은 거를 좀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사용한 후에 손을 그 손 세정제로 구석구석 깨끗이 씻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함께 국민 행동 예방 수칙을 살펴볼게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고요.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최근 이슈로 넘어갈게요. 그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 정보를 살펴볼게요. 네, 수몬비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TV를 보면서 한 손에 들고 있는 거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네, 이렇게 걷거나 버스, 지하철을 탈 때, 심지어는 화장실을 가고 식사를 할 때에도 우리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네, 각종 질병을 많이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수면 장애를 유발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이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감소시켜서 수면을 방해하는 것인데요. 수면 장애는 만성 피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치매, 노화, 비만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불안 장애 등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듣기만 해도 벌써 질병이 몇 개나 나온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문제를 줄이고자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양을 줄여주는 야간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거의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스마트폰과 잠시 헤어져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최대한 멀리 두시고요. 침실은 자는 공간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온다면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정보로 넘어갈게요. 다음 건강 정보입니다.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요즘 추운 날씨가 계속되죠.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 질병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면역력도 약해지면서 몸속에 숨어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는 무서운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에서 2018년간 대상포진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4년 64만 명에서 2018년 72만 명으로 총 12.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한 번 감염이 되면 우리 신경세포 어딘가에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바이러스가 잠재되어 있다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갑자기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초기 증상은 감기 몸살과 아주 유사해서 두통, 발열, 식욕부진의 증상이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 물집이 잡히고 통증이 발생한다는 사실.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가능해도 완전히 퇴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50세 이상이라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 합병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검정지가 어느 정도 채워졌나요? 꽉 채워졌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건강 관련 상식입니다. 바로 우울증인데요. 혹시 주변에 아무 의지가 없고 부정적인 소리만 하고 집안에만 꽁꽁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본인이 식욕이 없고 아무 말을 하고 싶지도 않나요? 네, 이런 증상이 평범해 보이지만 계속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살펴볼게요. 네, 우울증이란 일시적 기분만 저하된 상태가 아니라 이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하루 종일 나타나는 경우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9가지 증상 중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면담을 권장합니다. 네, 함께 몇 개나 해당되는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나 객관적인 감찰에서 드러난다. 두 번째는요,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을 경우. 이어서 세 번째는요,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 감소나 증가가 있을 때, 그리고 네 번째에서 9번째까지 살펴보시면서 몇 개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나오셨나요? 네, 5개 이상의 증상이 나왔다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이죠. 초기 완쾌율이 2개월 내에 70에서 80%에 이른다고 하네요. 네, 가벼운 우울증은 상담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하니까요. 우울증을 병으로 인식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건전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건전지와 함께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채우시고 하루하루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의 건전지를 채우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